나는 양육자도 아니고 교육 이론이나 어린이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내가 어린이에 대해서 말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까봐 늘 조심스러웠다. 양육 환경이나 교육 현실을 몰라서 딴소리를 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간 내가 애가 없어서 그래 같은 말을 많이 들어온 탓도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그런 말의 그늘에 피해 있었다. 나는 어린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슬쩍 빠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국 어린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더 고민할 문제들을 어린이를 직접 기르고 가르치는 분들의 몫으로만 떠넘긴 셈이다. 어린이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학생이지만 각자가 우리 세계의 어엿한 구성원이기도 하다는 걸 잘 알면서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난주에 세상 부정확한 자기소개를 해주셨죠. 아무 정보도 없는 자기소개. 사장님, 쿠키, 차차, 냠냠쌤 이렇게 넷이 모여서 근데 계속 네. 들으시면 정체를 조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기 네, 서로 너무 다르긴 해서 단어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강요하는 건가요? 네네. 저희 사실은 오늘 읽은 책 가지고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분분했어요. 막 그 준비해 오신 차차님은 막 감동의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오셨는데, 막 쿠키님은 원래 쿠키님이 약간 어둠의 그림자를 끌고 다니시긴 하지만, 좋게 현실주의자라고 해주세요. 네, 그렇지만, 네, 이 책 읽는 내내 조금 힘들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책은, 네, 차차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뭐 얘기도 해 주시고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회에 다룰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고요. 김소영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린이 독서 교실을 운영하며 작가가 경험했던 어린이들과의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사랑스러운 일화를 엮은 책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 참고 배려한다고만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지요? 작가를 통해 어린이들 역시 참을성 부족하고 막무가내고 논리도 없는 어른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라는 세계는 넓어집니다. 너무 따뜻하고 예뻐서 눈물이 났던 책이었는데요.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린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이지만 대부분의 에피소드들이 아이들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에세이라서 줄거리를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 이제 일화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일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착한 어린이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30쪽에 보시면 이제 책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이제 작가이자 이제 독서 교실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은 평소에 아이고 착하다, 착한 어린이라는 말을 잘 안 하신대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인데요. 나는 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세상이 거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약하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더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두려워해서다. 착하다는 게 대체 뭘까? 사전에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그런 뜻으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어른들의 말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래도 정말 어린이는 너무 착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화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지라는 이제 가명인데 예지라는 친구랑 사람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운동 경기를 즐기는 그림처럼 다양한 체형과 신체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점이 좋다. 그래서 예지에게 모든 그림을 꼼꼼하게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오라고 했는데 예지가 숙제를 잘해왔다.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이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모습이요. 그래, 맞았어. 작가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서로 몸이 달라도 무시하지 말자? 그것도 좋은 말이야. 그런데 보통은 무엇을 하지 말자보다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게 남을 설득할 때 더 좋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칠판에 서로 몸이 달라도 땡땡하자라고 썼습니다. 내심 하자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지의 답을 기다렸는데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예지야, 그럴 때 무시의 반대말을 떠올려 보면 좋아. 아, 알았다. 유일한 답이라는 듯 예지는 이렇게 썼다.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그 순간 나는 예지에게 150번째로 반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기회를 줬다. 예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썼다. 서로 몸이 달라도 반겨주자. 네, 이런 이제 에피소드거든요.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이제 착한 어린이라는 이제 요 일화만 들으시면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시선으로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네. 좀 힐링 책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순수함 그런 것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느껴져서 조금 이제 우리 집 아이에게 지쳤을 때 읽기 좋은. 아니, 우리 아이한테 지쳤을 때 읽으면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아이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 아이들의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모습을 주로 담아낸 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녹음 전에 그 쿠키님은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부분만을 담아서 이제 전체 어린이라는 세계로 이야기를 하느냐, 어린이라는 세계를 전체를 다 보지 못한 어떤 측면?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왜냐면 생각을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있거든요. 어린이도.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되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그런 면만 그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에세이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글쓴이의 경험. 생각을 투영하잖아요. 근데 이 글쓴이의 생각이 독자와, 그러니까 저 같은 독자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 글쓴이는 착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교육이나 사회화 되기 전에는 야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착하다는 것의 어떤 기준을 계속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사람이 되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착하다를 다시 말하면 그게 선이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태도나 행동, 그러니까 생각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근데 말 그대로 퓨어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 천방지축. 예, 근데 그때 네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럴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착한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를 구분하는 방식이 으로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전 조금 안 와닿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착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걸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착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아이한테 밥을 더 먹이고 싶어요. 왜냐면 아이가 편식을 해요. 그럴 때 이거 먹어야 착한 어린이지. 이럴 때. 엄마 말 잘 들어야 그렇죠. 착한 어린이. 그 어른의 마음대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착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문제인 것 같고 이 작가는 그거를 좀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아까 읽어주신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어떤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누가 뭘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줘요. 다른 애들이랑 안 싸워요. 하기 싫은 일도 잘해요. 이따금 얌전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좋은 건데 이제 어른이 마음대로 이 애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 그쵸 애들을 제지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착하다는 표현이 좀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착하다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어른이 문제인 그렇죠. 거죠. 이 표현이 문제인 맞아요. 게 아니라. 그래서 작가도 아. 평소에 악용하지 네, 은연중에 네. 악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삼간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맞아요, 문제인 맞아요. 게 아니고 그 말 악용하는 자체가 사람이 문제인 문제가 거죠. 아니고 네. 악용을 하지 말라. 네, 그게 맞아요. 좋은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우리가 착한 어린이 병 이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착한 딸, 착한 어린이 병 뭐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에 아이들이 젖어버릴까봐 염려하는 그런 뜻에서 사용했다고 그리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네. 더불어서 칭찬도. 너무 착하다, 맞아. 착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칭찬하는 것도 칭찬 자체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음. 근데 어른의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른이 문제인 거죠. 쓰는 사람이 그건 문제인 어른이 거죠. 착한 딸이라는 것도 내 입맛에 맞아서 착한 딸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죠. 근데 엄마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줄 때도 착한 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왜 분리수거 하는데 씻어서 내놓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것도 착한 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된 그쵸, 방향으로 그쵸? 엄마가 나가지 않게. 이렇게 근데 해주는 이제 거. 막 맞아요. 그 네. 쿠키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걸 악용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우리는 막 쓰니까 혼재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아, 전 부분이 계속 생각이 그런 부분이. 나서 아. 예, 그래서 조금 읽으면서 막 표현 저의 생각이 막 자체라기보다. 확장되는 네, 그런 책이었어요. 요거는 에세이라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각자 이렇게 굉장히 짧으니까요. 요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하나씩 이렇게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대상화하지 말라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왜 그 우리 TV 프로그램에 보면 부모님이랑 맞아요. 연예인 네, 부모님이랑 그 아이들이랑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육아 관련된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부러 짓궂게 애들한테 장난을 쳐서 울린다던가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상화된다. 그래서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울려놓고도 아이 귀여워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부러 막 심한 장난을 쳐놓고 그럴 때 오히려 사랑은 칼이 돼서 어린이를 해치고 방패가 되어서 어른을 합리화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이를 감상하지 말라. 어린이는 어른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부분, 네.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들 뭐 귀엽다, 막 머리도 막 만지고 엉덩이도 꼬지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TV에서 보면 이제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즐기고 있구나. 아, 나도 모르게 그게 되게 귀엽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감춰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에피소드랑 관련해서 또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라고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TV. 저는 이것도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의 자녀들 이제 나오는 집을 보면 굉장히 넓은 집에 정말 비싼 장난감, 뭐 무슨 체험 같은 것도 정말 보통의 어린이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요새는 진짜 이거 문제의식 가지시는 부모님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작가는 TV에서 나오는 모습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조금 삼아서 그 아이에 맞춰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위로가 됐어요라는 에피소드가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비가 오는 날 글쓴이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우산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문제집을 안고 가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어린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얘기를 하죠. 되게 조심스럽게. 자기를 경계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여기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작가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어릴 적에 시외버스를 타고 유원지에 다녀오는데 승객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 작가인 어린이 시절 작가 앞에 어떤 청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이 청년이 몸이 막 밀리겠죠. 근데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고 이렇게 몸을 막 힘들게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들었던 말이 아기가 짜부러질까 봐요 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 말이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지켜주려고 되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생생히 남아있던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억 한두 가지가 이분 작가분으로 하여금 지금 아이들을 약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동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기억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른들이 지켜주는 모습. 그래서 저는 관련돼서도 제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선생님들께 이제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막 어디 가서 길 모를 때, 길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려줄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네, 그래서 1번은 부동산 사장님이고요. 1번입니다. 정확하죠. 근데 랩이 아닌가요? 지금 핸드폰 없다고 했을 때. 네, 없을 2번은 때. 슈퍼 사장님이고 3번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4번은 어린이 또는 학생이에요. 정답을 다 아시겠죠? 제가 생각한 정답. 근데 어린이들은 모르지 않나요? 길을 잘 알려준다는 이게 질문이 좀 문제가 잘못됐네요. 친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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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나이 정확한 정보가 나이, 필요해요. 엄격한 쿠키님께서 나이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저는 어디 가서 뭐 만약에 뭐 찾아가고 싶으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보이는 이제 학생한테 존댓말로 물어보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여기 뭐 슈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그 눈빛이 딱 달라지면서 너무 막 자기가 이거를 꼭 알려줘야 되겠다. 데려다 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평소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이 그렇게 막 존중해서 이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하나 해도 친절하게 물어봐주면 정말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알려주려고 하는. 근데 저는 그건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나요? 네. 왜냐면 어떤 저도 면에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잘 알려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경우도 길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을 때 더 잘 저 알려주는 막 수도 데리고 있지. 다니면서 내가 오늘 시간이 남는데 너 어디 데리고 다니 이런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 그게 오히려 편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른들이 대했을까.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어른들 중에 나는 애들 너무 싫어. 애들 너무 질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평소에 도대체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도 싫어한다고 해도 막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싫어할 그럼요. 뿐이지 네. 싫어한다고 해서 진짜 막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더 조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싫어서 거리를 네. 둘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적절한 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존대로 하시는 부모도 있고 많아요. 많죠. 네. 반말로 하는 저는 사실은 그냥 아이들한테는 반말로 하고 그냥 이제 우리나라의 그냥 그런 좀비법을 따르는 편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존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물론 다 각자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냥 궁금해서 네. 저를 보셔서 아니야 쿠키님의 생각이 궁금해. 네. 네. 저는 철저하게 친소에 의해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그건 찬성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당연히 존댓말 해야죠.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는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반말하는 것도 저는 좀 별로예요. 저도요. 네, 저 친하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순간에서 쿠키님이 저에게 왜 존댓말을 하실까? 그럼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는 친하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끝나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도 없는데 우리 어쩌죠? 더 친해질 기회는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기준이라는 것은 살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결혼하고 나면은 더 어리지만 존댓말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시댁에 네, 그런 경우가 저도 꽤 있는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왜 엄마는 가 더 어린데 존댓말을 써요? 이렇게. 엄마보다 어린데 존댓말을 써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친해서 여기에다 이랬어요. 대고 친소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친소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다는 건데. 근데 듣고 있나요? 보다듬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한테는 어쨌든 존댓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고 어른으로서 존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친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상황에서도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존댓말 쓰기를 원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세요. 그게 이제 그렇구나. 잘 배운 아이다라고 음. 생각하셔서 저도 친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을 부딪히면서 그냥 어른에게는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동급의 어떤 친구들끼리 모였거나 이제 동료들 뭐 직장에서 만났을 땐 당연히 친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갈라지지만 어린이와 어른을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그 나이에 의한 이게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사회생활을 해요. 네. 집에서 하는 모습과 뭐 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갔을 때 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쵸. 다르고 인사도 자기 잘하고. 나름대로 행동도 하고 말도 존댓말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좀 존중하면서 존댓말을 쓸 것인가. 여기 보면 그 작가가 아이한테 그 어린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어요. 저 굉장히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타임 너 몇 살이야? 보통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데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저는 보고 사실 그 질문을 보고 죄송해요. 그 질문을 보고 응. 나이가 왜 궁금할까? 아, 되게 라고 싫어요. 생각했어요. 쿠키님한테 이제 혼나야 돼요. 여기 뭔가 나이가 엉덩이게 나이가 왜 궁금할까라고 이었던 것 생각했어요. 같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거나 하면은 아무리 어려도 존댓말 그냥 쓰거든요. 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느꼈어요. 조심해야 조심해야겠다. 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내가 좀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존댓말을 쓸 필요는 있겠구나. 사실 저는 가끔 그쵸. 자기 점검을 좀 했거든요. 각자 이렇게 읽으시면서 생각 진짜 다양하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많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읽으시는 분, 독자분들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차차님이 뭐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했던 거 있어요? 네, 저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내가 바라는 어린이날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내가 바라는 어린이날. 어린이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날은 너무 그냥 뭐 어디 선물 체험 주고.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건데 작가는 아예 정말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정말 정치적인 그런 날이 돼서 하루 종일 뭐 어린이한테 맞는 뭐 공연을 시사라든지 보여주고.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좀 각자 생각하시는 그냥 이렇게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이런 점은 지금 조금 아쉬운데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날 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인 게 제일 좋죠.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위해 줄 수 있는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이제 그게 약간 좀 극대화될 수 있게. 공론화되고 뭐 어린이에 대한 약간 인권이라든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기회가 되면 될수 좋기는 있게. 하겠죠. 단순히 그냥 선물을 주고 끝나고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뭔가 그런 분위기만이 아니라 어린이날 제정했을 때처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날에 뭐 아예 그냥 모든 어린이들이 그 한 공연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나오던데. 근데 부모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그쵸, 다 이렇게. 부모의 날 아니에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선택권. 선택을 봐야 된 아니, 당연히 선택권을 줘요. 뭘 근데 보고 이제 다 싶으면. 봐야 되잖아요. 공연을 봐야 돼. 안 봐도 되죠. 네, 안 그냥 보는 이제 것도 다 선택이죠. 그날은 다 프리하게 어린이를 위한 어떤 것들이 공연을 시행됐으면 있지만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안 봐도 사실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쵸 수입과 뭐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공연장에는.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한 거는 정말 맞아요. 도서실, 우리가 이제 도서관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머니들은 도서관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좀 편하게 놀 수 있고 문화도 어린이들만의 그 문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좀 부족해요. 근데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이것도 이제 너무 또 그런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국가에서 나서서 할 것과 민간에 냅두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에 대한 것은 우선은 민간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부분이 있죠.
얼마나 많은 키즈 카페와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를 민간에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뭐 그냥 많은 키즈 카페 이런 거 음. 생기고 갈 공간 많은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어린이와 갈 수 없는 어린이가 나뉘고 그거를 이제 추가로 네. 얘기할 건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린이는 딱히 어린이날에 대해서 뭘 안 해줘도 충분히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쵸. 할 수 있는 어린이예요. 근데 사실 어린이날을 어린이날답게 보내지 못하는 아이는 어린이답게 살지 못하는 아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어떻게? 거죠. 근데 우선 어떻게 첫 해요? 번째로는 뛰어다니거나 달려다니거나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그것도 이제 그 문턱이 낮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막 키즈 카페를 막 맘먹고 엄마랑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뛰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좀 그러니까 그런 네, 마련해야 공간을 된다고요. 만들어야죠. 지자체나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그렇지 된다고 않으면 생각해요. 이거는 확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개인이 그걸 민간이 할 수도 없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마당 있는 집을 살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공간에 갈 수 있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그거는 거예요. 이제 더 물론 세분화되겠지만 조금 평범한 그냥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그래서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그 오후에 방과 후에 시간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와서 쉬고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많아지고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부모가 의지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민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근데 해요. 너무 취약한 계층을 그쵸. 많아요. 여기에서 계층이 나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것도 이제 민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위한 수혜나 혜택이 되겠죠. 이제 계층으로 이미 나눴으니까 단어가. 근데 그래도 마당이 있으면은 나는 키즈 카페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마당에서 놀 것 같아.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선택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있어야 환경을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구축해줘야 된다.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뭐 아이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시설이 있든 없든 아이를 위한 공간을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건 차를 마음의 문제가 태워서-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왜 해줄 수 없냐?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해줄 수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교에 그냥 학교길에 되게 그냥 공간이 있으면 글로 가서 애들은 뛰어놀더라고요. 놀이터만 하나 이렇게 좀 큰 게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저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게 공동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저는 저희 논의가 좀 너무 깊어졌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우리 잘리나요? 네네네. 우리 이 책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역시 뭐 또 한 줄이어도 좋고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전 이거 책 중에 구절인데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이니 이런 말 자제하면 좋겠다. 어린이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살아있다. 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이슈들이 다 이렇게 흥미로웠는데 조금 더 섬세하고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를 많이 반성하고 아까 존댓말 부분도 그렇지만 좀 더 존중이 필요하구나.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반성적 인간. 네네. 네. 저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쩌면 여기 작가님이 아이가 없으시대요. 근데 아이가 없어서 몰라라고 막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조금 그냥 더 선명하게 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볼 수 제가 있겠다. 부모가 돼서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기 때문에 아이를 자꾸 그런 부모의 걱정이나 불안의 틀 속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시선으로. 네, 그거를 조금 반대 쪽에서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네. 오늘 어린이라는 세계, 사실은 굉장히 무난한 책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띠게 말씀하실지는 몰랐어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그냥 편안하게 읽은 책이지만,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
혹은 뭐 동조뿐만 아니라 반발 또는 나의 아이 또는 남의 아이 우리의 어른과 아이에 대해서 참 생각할 게 많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